그러면 이제 이번 연휴 특집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결국 이 특집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이 가장 지수 영향력과 이제 중요도를 가지는데 그만큼 한국 증시에 대한 자금 집행이 외국인의 자금 집행이 이제 반도체로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난 금요일도 외국인이 삼성, 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해서 도합으로 이제 1조 원을 순매수한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반도체 가면 한국 주식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반도체 종목을 들고 있지 않거나 비중이 굉장히 작으신 분들이 반도체 업종을 늘려야 될지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도체 종목을 지금 무조건 사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어떤 주장과 결론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실 수 있도록 그 연결을 이제 한번 근거들을 한번 이야기 드리려는 거죠.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다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마감 영상에서도 아마 역으로 이제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요. 이번 내용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쓸어 담는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엔비디아가 다음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보다 50%나 많게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반기에 그냥 퍼포먼스가 크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면 엔비디아 GPU 이제 매출 증가와 함께 AI가 이제 굉장히 각광을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는 거고 결국 이제 반도체 주문이 늘었다는 거는 뭐냐? 이거 필요로 하는 그 기업들 대표적인 게 빅테크인데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이 많은 IT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제 집중화될 건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 AI 투자 증가는 또 HBM 결국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데요. 이 한국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는 그 메모리 시장입니다. 여러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이제 일반 디램보다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높인 메모리인데요. AI 투자 증가는 GPU 이제 수요 증가를 낳고 이 GPU는 HBM이 이제 탑재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폭발적인 순매수로 이어졌던 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최근 삼성전자까지 감산을 선언했잖아요. 수요는 증가를 이렇게 하는데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예상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걸로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결국은 최근에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폭발적인 순매수로 이어졌고 이게 이제 예상 뭐 이런 흐름을 예상 좀 할 수 있었지만 그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예상보다 빠른 캐펙스 사이클의 도래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력도 비중 확대와 주도 업종 그리고 주도주 투자 전략으로 제시를 해야만 하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보여드렸듯이 미국의 많은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위치까지 올리고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 엔비디아 뿐이 아니라 그 밸류 체인단의 어떤 기업들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추세를 형성하고 또 트렌드를 지속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고 이게 장기 트렌드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 레이스 경쟁에 이제 동참하면서 그 투자의 어떤 규모 자체도 상당한 기간 동안 큰 규모로 이제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들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신한투자증권 리포팅인데요. 이 엔비디아가 게이밍 쪽에 이제 GPU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메인이기도 한데 그 유통 재고 조정이 좀 안정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또 RTX 40 시리즈 판매 호조로 회복세가 이어졌고 이번 실적이 좋은 어떤 이유에 대해 짚어냈는데 이번 실적 좋은 것도 중요했지만 이 가이던스 제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죠. 데이터 센터 수요 강세 지속, 또 게이밍 회복 동반. 그래서 우리 게임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이제 선회를 해야 된다는 시점이죠. 데이터 센터 부문은
생성형 AI 수요 증가로 클라우드 인터넷 업체들의 H100 채택이 확대되면서 고성장세가 지속됐다. MS, 구글, 오라클, 아마존 등이 엔터프라이즈 기업형 이제 AI 수요 충족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H100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이제 엔비디아 제품이죠. 메타는 AI 연구를 위해서 H100 기반의 그랜드 텔톤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했다. 전작인 A100의 수요도 여전히 견고해서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성은 더욱 견고해졌다는 점. 이 데이터 센터의 이제 이 확장은 결국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도 똑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컨센이 55% 상회했다. 하반기까지 실적 우상향 지속 전망. 그래서 서버용 이 GPU는 CPU와 달리 이 엔비디아의 이제 경쟁 우위가 굉장히 확고하고, 지금 밸류가 사실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83배거든요. 퍼 밸류에이션. 내년 내후년도 58배, 42배. 높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좀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밸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밸류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서 막 고평가 이제 많이 올랐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시대적인 이제 패러다임의 어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 AI 영역의 어떤 활용처 이제 확장, 이제 또 경쟁 우위를 확고하게 이제 뭐랄까요, 이 영역에서 확고하게 갖고 있는 엔비디아는 많은 빅테크들이 이 AI 투자를 집행하면서 그냥 어떤 기업에게만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방석에 앉는 그런 어떤 그림, 그런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GPU만큼은 이 뭐 프레임워크의 종속 효과가 이어지면서 장기화된 독점 구도를 깨지 못하고 있다. 생성형 AI로 촉발된 수요 강세는 추론형 AI로 온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유효 시장의 확장성이 뚜렷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도 실적 우상향 지속 전망된다. 그래서 보시면 뭐 게이밍 쪽에 대한 실적 부분이 굉장히 급감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급증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기 시작할 거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고, 엔비디아가 이제 뭐 표현이 되게 재밌네요. AI 골드러시로 올해 반도체 매출 랭킹 3위로 도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퀄컴, 브로드컴을 제치고 단번에 3위로 올라갈 거다. 1, 2위는 이제 인텔, 뭐 삼성자죠. 네, 그래서 3위로 올라설 거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이 리포팅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날 거라는 점. 데이터 센터 매출 초호황으로 매출 비중 65% 예상이 되고 있다. 주요 반도체 업체 시가총액 비교를 통해서 보면 엔비디아가 뭐 보시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성장성, 또 이제 그 시장이 거대될 거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 매출 비중이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금 보시면 점점 늘어나면서 작년 39%, 뭐 올해 56%, 25년도 67%까지 올라갈 걸로 보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이제 전년비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내년, 내후년, 내년 83%, 올해도 41%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 이제 뭐 컨퍼런스 뭐 질문인 것 같은데, 하반기 전망할 때 2분기에 지속적인 매출 개선은 매우 확실한 상황이다. 하반기도 상당한 양의 제품 및 솔루션 공급이 예상되며, 이중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상반기에 비해서 큰 폭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 여기 보면 매우 확실한 상황이라는 게 좀 의미 있네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과 기존의 반도체 기업들 사이의 경쟁은 기존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이나, 엔비디아의 엣지는 가장 저렴한 솔루션을 제공.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풀스택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반에 이해도가 높은 개발자, 이 개발자들의 어떤 어떤 무형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AI 솔루션의 워크플로우, 프레임워크, 인터모달, 트레이딩된 모델, 인프라 등의 기반도 잘 갖춰져 있다. 제품 배송 이후 클라우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기간 동안 짧다. 타 슈퍼컴퓨터의 경우 1.5년이 걸리나
엔비디아는 딜리버리부터 오퍼레이션까지 수주밖에 안 걸리는 점도 빠르게 이제 이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은 매우 커지고 있고 경쟁 또한 치열하나 계속 시장 탑 플레이어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이제 신한증권에서 이 생성형 AI가 추론용 AI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뭐 딜로이트 이제 쪽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딥러닝엔 이제 두 가지 순서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딥러닝이라면 머신러닝, 딥러닝 하면 트레이닝이죠. 기존 데이터에서 이제 새로운 능력을 배우는 거죠. 이 고양이의 어떤 모습을 트레이닝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고도화시키면서 뭐 이런 어떤 이제 트레이닝 받지 않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이런 식으로 고양이는 뭐 어떻게 돼야 어떤 돼야 고양이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어떤 능력을 이제 배우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트레이닝 받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이렇게 좀 변화되는 걸로 이제 적용하는 건데, 추론은 이 능력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양이가 이제 또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예, 이걸 이제 여기 모델링에 딱 해가지고 결국은 요 능력이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기존에 학습된 거 아니라 뭐 진짜 뭐 이상한 동물들 가져다가 이제 했는데 이건 고양이다, 고양이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이 추론용의 어떤 딥러닝 능력이 가장 고도화되고 그 다음 순서에서도 많은 어떤 그 학습량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 어떤 쌓아가는 과정과 이제 어떤 러닝하는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이 성능적인 부분이 가장 높아져야만 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AI 칩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이 AI 칩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본격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AI 칩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및 다양한 활용 방안에서 AI 칩 시장은 22년까지 약 54% 연평균 성장률로 전체 AI 시장의 12% 이상을 차지할 걸로 보고 있고, 뭐 미국이 이제 시장을 뭐 주도하는 어떤 흐름이지만 차후 이제 유럽, 중앙, 중동, 뭐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이어갈 걸로 보는데, 어쨌든 작년은 뭐 미국이 시장을 지배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요 AI 칩을 넘어서는 기회까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 인공지능은 AI 칩으로만 연산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AI 발전에 있어서 메모리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높은 정보량의 병렬 처리는 메모리 시스템상의 데이터 대역폭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필요로 되어지고 GPU에 이제 탑재가 되는 거였고, 이 시장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쥐고 있는 겁니다. AI 시스템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메모리 생산 업체들에게는 기회다. 또 AI 시스템이 커짐에 따라서 기기와 서브 시스템들 사이에는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 많은 양의 정보수를 위한 초고속 연결 개발도 반도체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AI 칩들은 병렬 처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프로세스를 탑재할 수 있고, 이는 매우 큰 나이 사이즈를 의미한다. 이는 고온과 고압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체적 냉각 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포장 업체들이 더 얇은 폼팩터와 더 적은 연솔실을 가진 가성비 좋은 상품을 개발할 기회다. 결국 이제 이 시장의 어떤 밸류체인들이 형성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확장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또 섹터잖아요. 또 이제 투자 대상으로 지금 계속 보면서 메이저의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 자율주행인데요. 이 자율주행이 결국은 AI 칩 적용의 이상향이라는 거죠.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적용에 있어서 까다로운 과제임과 동시에 중요한 과제이고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이제 미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은 이 AI 추론형 칩들의 주요 개발 원인이며, 우리가 가는데 앞에 사물들을 잘 추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도화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 그냥 뭐 그냥 날아가는 어떤 비닐봉다리인데 이거를 충돌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해가지고 막 급브레이크해서 뒤에 추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AI 추론형 칩들이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자율주행이 될 텐데, 이것도 연평균 40% 성장률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인지하기, 윤곽잡기, 의사결정하기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세 가지 순서이며 추론형 칩은 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자율주행 중 주변 환경 인지나 장애물 회피 등의 다양한 상황에 AI 칩의 높은 전산 처리 능력이 요구된다. 일단은 그 AI 칩 쪽에 이제 그 전망에 있어서는 뭐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단은 뭐 큰 어떤 성장과 이제 메인이 되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간선 네트워크 기반, 우리는 뭐 간선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주요한 어떤 도로, 예, 연결한 어떤 그 간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뭐 보안이라든지 자동차, 또 스마트폰, 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뭐 IoT, 뭐 로봇, 예, 그리고 뭐가 있죠? 예, 뭐 XR 기기 같은 향후에 이제 정말 이런 어떤 영역으로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이 확장되는 흐름들을 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클라우드 기반 시장은 AI 칩의 최대 시장인데, 이는 AI 칩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했을 때 효율성 증가, 작동 비용의 감소와 시설 관리가 향상된다는 장점 때문이다. 어쨌든 그 AI 훈련 시장은 약 170억 달러, 클라우드의 추론형 칩들은 70억 달러에 육박한다. 상품 종류로만 보면 GPU 칩이 시장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류 칩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칩의 활용은 클라우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자율주행, 자동차, 또 감시 카메라 등 간선 네트워크 기기들에도 적용이 된다. 간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AI 칩들은 추론형 칩이며 이들은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쪽 시장이 연 40% 성장률을 내면서 급속도로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그 액션 플랜들, 움직임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런 이제 지금 고도화되어가는 또 AI 영역의 이제 흐름들이 지금 빅테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사실 챗GPT,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촉발한 이 레이스 경쟁에 다른 빅테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신한금융투자 이제 투자증권 리포팅에서 발표했습니다.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전포고, 응대합해야 하는 빅테크에서 챗 GPT는 인터넷 서비스 사상 가장 빠른 성공을 거뒀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라는 거대 잠재 시장을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대형 플랫폼들이 사실 선점 효과, 락인 효과를 동시에 누리면서 지난 10년간 넘게 고성장을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자리 이제 누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AI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선수를 좀 뺏긴 셈입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빙에 이 챗 GPT 이제 이시겠죠? 이미 이 리포팅이 지난 2월달 거라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각자 영역에서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의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레이스는 시작됐다. The race starts today에서 선전포고를 날렸죠. AI는 거대 시장과 기존 사업의 경제적인 혜자를 잃지 않으려면 빅테크들은 이 선전포고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침 이들의 기존 사업 상장성은 굉장히 둔화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이대로는 투자 매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국내 또 네이버, 카카오도 비슷하게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금은 많아서 이제 이미 가치주 영역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뭐 테슬라 빼고는. 근데 이제 AI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시장에 대중에 이제 파고들면서 야, 이 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겠다? 끌어올려진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반도체도 그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미래 성장을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AI를 비롯한 성장 테마에 향할 이들의 투자는 기술주의 중장기적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죠. 지금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요, 그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제 정말 오랜 기간, 그 이제 안드로이드 또 이제 유튜브 비롯해가지고 이 플랫폼에 이제 캐시카우적인 어떤 흐름들을 잠식했던 이 알파벳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200억 달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150조?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뭡니까? 120, 30조?
예, 아마존도 100조.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현금이 예, 다른 데보다 크지가 않네요. 예, 한 5, 60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도 한 5, 60조. 예, 그래서 이제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캐펙스로 활용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챗 GPT가 빅테크의 캐펙스를 촉발한다면 판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캐펙스 사이클은 통상 8에서 11년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제 이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더 이 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죠. 산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갑자기 빨라지면 뭐 그 사이클은 더 단축되는 거고, 특정 산업군은 3에서 5년 정도의 캐펙스 우위를 주기적으로 잡게 되며, 이는 투자 상승 국면이 3에서 5년 정도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AI 이제 캐펙스 투자 사이클과 또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그냥 갑자기 뭐 중단된다, 이런 흐름이 전개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상당히 추세적으로 만들어질 공산이 큽니다. 스타일 순환 역시 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성장주와 가치주의 주도권 교체는 3에서 5년 주기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성장주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시기로 넘어오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기술주 캐파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었으나 해서, 현재 상황은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캐펙스 뭐랄까요, 이제 뭐 가치주 대비해서, 전통적인 산업 대비해서 캐펙스의 우위가 있었죠. 그러면서 중기적인 강세를 좀 뒷받침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이제 이어졌고, 그런 부분으로 빅테크의 성장과 상승은 계속 이어졌었죠. 팬데믹이 끝나자 기술주 호황과 저금리 국면이 동시에 종료가 됐고, 이들의 성장이 끝나자 경쟁 심화, 또 과잉 투자 문제, 이런 것들이 부상했고, 또 이제 뭐 경기 침체 논란, 뭐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막 인력 줄이고 또 투자 줄이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면서 주가 조정도 이제 깊게 나타났던 걸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업황 둔화와 과잉 투자의 조합은 결국 통상 캐펙스 재조정으로 이제 줄이는 거죠. 작년 3분기부터 신산업, 민간 투자의 점유율은 축소되기 시작했고, 인력 구조조정도 뒤따랐죠. 앞서 캐펙스는 중기 스타일 순환을 결정한다. 당분간 기술주 캐파 재조정이 이어질 참이었으며, 이는 중기적으로 볼 때 기술주에 대한 언더퍼폼을 지지하는 경로였다. 예,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낮을 거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었고 전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챗 GPT가 부상하면서 이 캐펙스 자체에 대한 사이클이 변화되고 더 빠르게 오는 구도로 지금 되고 있으면서 갑자기 관련 주가들이 튀는 흐름으로 전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예상하고 전망하고 이게 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막 확신을 가지면서 뭐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경제가 막 부흥할 것이다, 강세장 갈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확신을 가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 발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이 캐펙스가 구산업보다 신산업들이 우위에 있을 때 상대적인 주가도 훨씬 더 이제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신산업에 관련된 이 성장주 테크 관련된 종목들의 또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또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AI 대전에 빅테크들은 참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픈 AI가 내놓은 이 챗 GPT는 역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인터넷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억 명이 도달하기까지 일단은 이 몇 달 만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사용자 수 1억 명 도달까지 걸린 시간이 챗GPT가 2개월입니다. 틱톡이 9개월로 되게 빨라는데요. 뭐 인스타그램도 30개월, 유튜브는 34개월, 텔레그램 이런 것도 61개월, 구글은 뭐 96개월, 챗GPT는 뭐 2달 만에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이렇게
1억 명 사용자를 확보한 서비스였던 거죠. 이 챗 GPT가 갑자기 부상하면서 다른 빅테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고, 다수의 이제 독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조금 속도를 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뭐 선전 효과, 라인 효과를 동시에 누리면서 빅테크로 자리매김했던 이런 독점적 플랫폼들이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야 저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강점들이 저쪽으로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챗GPT의 흥행은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입증했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초로 흥행한 AI 서비스 보유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기존에 뭐 검색사들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됐고, 레이스는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향후 선두주자의 시장 독식을 막기 위해 빅테크들은 AI 대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챗 GPT 이후 유사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구글은 대화형 AI인 바드의 시연을 서두르면서 선전포고에 응답했고, 중국은 바이두, 한국은 네이버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에서도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기대를 가져야만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AI 대전을 점입 가경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이 챗 GPT로 인해서 다른 빅테크들의 경제적 해자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이죠. 단적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챗 GPT 20.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이제 나왔죠. 그래서 검색 엔진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플랫폼들도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빅테크들은 기존 사업의 경제적 해자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AI 경쟁 레이스에 참전해야 할 이유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경쟁에 참전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데요. 개발자 확보하거나 인프라 구축하는 과정은 모두 투자 자금을 수반하고요. 여의치 않으면 이미 AI 제품을 갖춘 기업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아지는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도 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AI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투자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면 기술주에 마냥 불리했던 최근의 시장 상황은, 이 판의 흐름은 바뀔 여지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 캐펙스 투자로 인한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이 클 건데요. 이 반도체 부분의 투자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어쨌든 과거 이들이 투자를 늘렸던 시기의 수순을 참고해보면 빅테크들은 2013년, 14년 캐펙스 투자를 전년 대비 80% 가까이 늘렸고, 2014년 하반기부터 기술주들은 S&P 500 대비 명확한 기업 이익의 우위를 누리기 시작했죠. 주가는 이러한 변화를 선반영하면서 2014년 초부터 아웃퍼폼을 시작하면서 2018년에 투자 급증기 이후에도 비슷한 주가 수순이 전개됐다는 그 추세적 흐름을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S&P 대비 상대 주가 EPS를 볼 때 투자를 급증했던 요 기 뒤후 상대 주가 혹은 이제 EPS 이익 증가가 월등히 추세적으로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19년 요때도 마찬가지로 투자 급증기였죠. 그래서 투자 급증기에 우리 한국의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타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막 부흥됐고, 그 시장으로 들어온 거대 자금들이 반도체 다음으로, IT 다음으로는 바이오로 옮겨 붙으면서 바이오 장세가 펼쳐지는 흐름이 전개됐었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강세 흐름은 차후에 바이오로 이어지는 수순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바이오가 뭐 이미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을 박박 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이 투자 급증기 이후 추세적인 아웃퍼폼,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S&P보다 강세였다는 거, 결국 기술주의 강세를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 투자 전략이 빅테크가 역량을 투자할 테마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다. 결국 이제 빅테크발 AI 투자 수혜주를 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분명 현재 기술 주가는 비싸고
매크로 금리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부침 가능성이 있다. 희망 섞인 미래보다는 당장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의 벽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주가 조정의 파고가 지나가면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만 하고 그럴 역량도 있는 빅테크들의 중장기적 투자 의지가 새롭게 보여질 수 있다. 빅테크가 사활을 거는 테마, 중기적으로 매력적일 것이다 는 점이죠. 비단 AI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사활을 걸고 역량을 투자할 테마는 단기적 테마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투자 전략에 담아서 핵심적인 기업들을 포트에 넣어야 된다는 강조를 올 초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승자가 독식하는 플랫폼 사업의 성격, 새로운 플랫폼이 오래된 산업을 대체하는 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AI라는 거대 시장의 선점 효과와 기존 사업의 경제적 해자를 잃지 않으려면 빅테크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점포고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AI 이외에도요, 빅테크들이 공통적으로 겨냥해왔던 이 성장 테마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날 기술력이 임계점을 통과하면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로봇하고 자율주행이라 보는데요. 또 이제 또 XR 기기를 통해서 그 기술적 임계점, 아직 이제 애플이 안경형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경을 만드는 시점이 이 임계점 통과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로봇, 자율주행, 또 메타버스, 이 세 가지 영역은 빅테크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큰 시대적 흐름으로 저는 투자 대상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챗 GPT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다. 누군가가 아젠다를 선점하면 챗 GPT발 AI 대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빅테크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이 역시 23년 초 주식시장이 경험한 바와 같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빅테크들의 관심이 교차하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등의 테마는 중기적인 시각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는 메타와 애플의 시선이 교차한다. 메타는 메타버스의 사활을 걸고 있으며 애플은 연내 XR 디바이스를 출시한다. 자율주행은 향후 알파벳, 테슬라, 애플의 격전지가 될 분야다. 또 로봇은 테슬라와 아마존의 공통 관심사고, 테슬라는 우리가 이제 봤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을 2만 불로 만들겠다. 자기들은 앞으로 로봇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아마존은 이미 물류 산업에 사용할 로봇을 대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산업, 물류 로봇. 그래서 우리 이제 국내에서도 투자 대상 잘 찾아야겠죠. 물류 로봇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부품들, 감속기, 모터, 이런 관련주들 계속 투자 대상으로 보고, 투자 대상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거 이제 요건 이제 다올투자증권 리포팅에 있는 거 일부 발췌했는데요. 생성형 AI 시장 메모리 수혜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HBM 시장이 지금은 메모리 수요에 이제 별로 안 돼요. 5% 수준.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생성형 AI GPU에 탑재되는 HBM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성형 AI 시장 고성장으로 중장기 메모리 수요는 분명히 늘어나겠지만 아직은 초창기 단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전체 메모리 산업 수급 개선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쪽에 대한 그 개선이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고 빠를 거고,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 엔비디아 AI GPU HBM3는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 중이라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임이 펼쳐졌는데, 사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도 관련 서비스를 조만간 낼 것이고, 또 국내에서는 AI 관련주로 진짜 이제 친다면 실질적으로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 카카오도 오랜 기간 하락 조정을 거쳤지만 지금부터는 사실 주가는 바닥을 지났고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전환시킬
시점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 위치까지는 거의 내려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또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계열 뭐 이런 쪽에서 또 이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 최근에 제가 좀 강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그런 영역도 또 네이버 카카오의 이제 다시 또 추세 전환과 함께 같이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연우 특집을 이렇게 좀 이제 만들면서 사실 뭐 미국장이 급진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도 이제 이 흐름이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고, 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또 월요일 휴장이긴 한데, 브로드콤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진짜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뭐 인텔이나 뭐 퀄컴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바닥권에서 세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 개선되는 거죠. 판도더라든지 램리서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급진적으로 지금 시세들이, 어플라이 머트리얼즈 이제 반도체 장비주 이런 것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것들도 세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32% 급등하는 거 저번에 한번 체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완연하게 이제 바뀌고 추세 전환되고 또 하반기에 대한 흐름이 아주 좋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가는 것 같으니까요. 한국 증시의 또 쌍두마차인 삼성자 하이닉스의 흐름도 최근에 완전히 돌려세우는 형태가 되면서 결국은 한국 증시 전반에 우호적인 어떤 흐름, 추세적인 흐름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좀 이해하고 또 이제 전략에 담을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하게 또 다뤄드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내용도 많은 도움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현명한 동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용들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네, 편한 저녁 시간 마무리 되시고 심박상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